안녕하세요. 메타베딕 점성학의 베스림입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별자리, 그리고 점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작 포인트인 상승궁, 라그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이 조카의 발목에 이렇게 버거의 심볼인 이러한 태토를 갖다가 발목 뒤에 자그맣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의 태양이 보고 처녀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별자리가 처녀자리라고 이제 그런 마크를 발목 뒤에 태투로 남겨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는 당신의 별자리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차트에서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에 있는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나는 산양자리네, 나는 뭐 개자리, 사자자리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별자리를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별자리와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여기 라그나 상승궁 이런 것들은 전혀 별개의 개념인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자신의 별자리는 태어난 달에 태양에 있던 사인을 기준, 사인 별자리가 사인과 별자리는 서로 다릅니다. 사인 그리고 별자리는 컨스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별자리는 사실은 생일이 있는 달에 태양이 있던 사인의 라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력 생일에 따라서 매년 양력 약 3월 21일쯤으로 기준을 해서 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3월 21일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의 이 산양 라시, 산양 자리에, 산양 사인에 들어가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준분점인 거죠. 적도를 그려서 여기 태양의 회전하는 조디액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점이 준분점이고 추분점인데 매년 3월 21일점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준분점, 그게 산양 사인의 기준을 진입하는 기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월 한 달에 4월 21일점, 5월 21일점으로 태양의 한 달에 한 개의 사인씩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천칭 사인에 들어왔을 때 점에 준분이 일어나게 되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준분점, 추분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한번 서클을 마치게 되면 이제 그게 1년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별자리들은 이렇게 태양이 있는 위치, 사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별자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별자리는 이게 실제로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이게 몇 개의 별자리들을 모아서 컨스텔레이션, 그러니까 그 처녀자리, 천칭자리, 임마르자리 이런 식으로 별자리 이름을 붙인 것이거든요. 태양이 진입하는 것은 조디액의 기준을 해서 사인인 것이고 별자리들은 실제 천문학적인 별자리 컨스텔레이션입니다. 비록 이 두 개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상 이렇게 점성학에서는 이렇게 조디액은 둥근데 그걸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360도 둥근 서클을 각 30도씩 동등하게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이 각 한 개의 사인에 태양이 진입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놓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가 산양 사인이고 여기가 황소, 여기가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그리고 여기가 전갈, 여기가 임마, 그리고 여기가 악어, 여기가 물병, 여기가 물고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30도씩 동등한 이렇게 벨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태양이 움직이는 조디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 별자리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그룹들을 이렇게 별자리 그룹들을 이렇게 모아 넣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산양자리, 여기가 물고기 자리 그룹 스타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여기가 황소, 여기가 오라이언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미나의 쌍둥이 자리, 여기 개 자리, 사자 자리, 처녀 자리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스타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칭, 여기가 전갈 자리, 여기가 임마 자리도 꽤 큰 그룹들의 스타들이 모여 있죠. 여기가 악어, 여기가 물병 이런 식으로 스타 그룹들을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그룹들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조디액과 컨스텔레이션을 펼쳐놓고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일치를 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같은 이름을 점성학적으로 같은 이름 사용하고 천문학적으로 서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별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개념이고요. 사인 개념을 하게 되면은 점성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데 그래서 내가 산양자리라고 하면은 3월 달에 태어났다는 태양이 3월 산양 사인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이 산양 자리에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별자리하고 이 사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이렇게 사인과 별자리 개념이 서로 다른 것임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베딕 점성학에서는 사인을 이제 라시라고 부르고 별자리들을 낙샤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사용할 때 라시, 상둥이 라시, 개 라시 이렇게 하고 별자리들은 낙샤트라 그룹들로 베딕 점성학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정확한 질문은 아니고 태양에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점성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태양이 있는 사인만이 아니고 태양은 여기 1년 안에 타고난 해가 다르더라도 같은 달에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모두가 같은 태양 사인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게 할머니가 3월에 태어나고 손자가 3월에 태어났으면 서로 같은 태양 사인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비록 이렇게 서로 다른 해에 태어났더라도 같은 달에 태어났으면은 같은 별자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별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두 사람 다 할머니랑 손자랑 서로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서로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점성학에서 단지 태양의 사인에 기준을 해서 사람들을 12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은 정말 단순한 이게 그래도 띠에 따라서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동물들, 이게 띠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보통 띠동갑이라 하지만은 12년 차이 사람들 많은 다른 경우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지구상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단순히 이렇게 태양이 있는 사인 12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거나 혹은 어떤 해에 태어났느냐 그 동물 띠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태양은 한 개의 사인을 옮기는데 1년이 걸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은 조디액을 하늘을 한번 회전하는데 약 âm 역으로 한 달이 걸리죠. 그러면 한 달은 약 30일이니까 âm역 한 달은 약 30일이니까 한 개에 12개 라시가 있으니까 한 개의 라시에 약
이틀 조금 넘게 걸리죠. 그래서 이 당신의 별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태양이 어느 사인에 있고 또 달이 어느 사인에 있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조금 더 좁혀갈 수 있겠죠. 특히 베드릭 점성학에서는 달의 위치가 중요한 게 태양은 우리가 타고난 영혼적인 면을 상징을 하고 달은 우리가 타고난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달이 이제 있는 낙샤트라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 대운, 소운 하는 식으로 시간의 흐름, 다시아의 흐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베드릭 점성학에서는 달의 위치가 태양의 위치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의 위치도 한 개의 사인에 약 이틀 정도 넘게 걸리게 되니까 생일을 이틀 전으로 해서 비슷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달이 같은 사인에 있겠죠. 그래서 달의 위치보다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승궁, 라그나, 서양 점성학에서 넘어온 개념으로 인해서 어센던트 상승궁이라고 하는데 이 베드릭 점성학에서는 라그나라고 칭을 합니다. 이 라그나가 태양 사인보다 달 사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한 번 회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한 개의 사인이 움직이는데 약 2시간 간격이 걸립니다. 이렇게 명리학에서는 12시간, 이렇게 12시간의 단위를 이제 2시간 간격으로 해서 12시간으로 분류를 하죠. 마찬가지로 라그나가 한 개의 라그나가 다음 사인으로 움직이는데 약 평균적으로 2시간 간격이 걸리게 됩니다. 그 라그나가 이 달보다 이틀 정도 걸리는 달의 사인보다 혹은 한 달마다 바뀌는 태양의 사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사인의 기준을 해서 출생 차트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조티샤 운명 시간을 수레받기 위해서 사용한 이그잠플 차트가 아이언맨의 영웅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차트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4월 4일 1965년 오후 1시 10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3월 태양의 산양 라시에 있을 때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보면 태양의 산양 자리에 있죠. 산양 라시에 있죠. 그리고 달은 이제 황소 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센던트 라그나는 여기서 이렇게 두 줄로 그어진 것, 이 상승궁 라그나는 사자 라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그나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약 2시간 이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가 라그나가 되겠죠. 그 2시간 이전에 태어났다고 되면은 라그나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그나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행성들이 사인에 있는 위치들은 변하지 않지만은 어느 하우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타고난 객관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어디냐를 결정하는 것이 라그나인데 그 라그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행성들이 있는 하우스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의 라그나가 되거나 상둥이 라그나가 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하우스에 라후가 오게 되고 7번째 하우스에 케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11번째 하우스에 이렇게 12번째 하우스에 목성, 달이 오게 되고 11번째 하우스에 이렇게 금성, 태양, 수성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로버트 다우니가 타고난 그렇게 행운이 많은 그런 차트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미국의 맨하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위치에서 올려다봤던 하늘, 천문학적 위치가
행성들의 위치가 이게 이제 라시 차트를 형성하는데 그 시간대 이제 라그나는 첫 번째 하우스는 이 사자 라시가 되는 겁니다. 그 사자 라시에서 보면은 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좋은 품위에 있는 행성들이 9번째 하우스 들어가고 10번째 하우스에 들어가게 되고 라후도 11번째 하우스에 있게 되면 아주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고난 유명사라든지 좋은 집안, 이렇게 성공 등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 있는 라시보다 달이 있는 라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라그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당신의 별자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별자리보다는 태양이 있는 사인이 어디이고 달이 있는 사인이 어디이고 그리고 내 라그나는 어떤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면은 보다 정확한 나에 대한 캐릭터를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라그나의 기준을 해서 하우스 위치가 변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자, 이 행성들이 각 라시마다 로드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사자 라시의 로드는 9번째 하우스의 태양인데 9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우스의 로드는 버그 처녀라시인데 이 처녀라시에 화성이 있으면서 이 처녀라시의 로드는 수성입니다. 이 처녀라시의 재물을 나타내는 가족을 나타내는 처녀라시의 로드도 9번째 하우스라고 봤죠. 이 사람이 타고난 행운적인 많은 재물들과 행운적인 위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우스와 10번째 하우스의 로드인 금성도 9번째 하우스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각 로드들이 라시들의 로드들이 있는데 그 로드들이 첫 번째 하우스에 있을 때, 두 번째 하우스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9번째 하우스에 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조티샤, 운명, 시간의 수레바퀴 학원의 각 라그나마다 각 행성들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라그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시면은 그 책을 참조를 하셔서 그 본인의 차트를 차트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티샤 운명 시간의 바퀴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